이번에는 이 뷰포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죠. 뷰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브젝트를 꺼낼 때는 위에 있는 크레이트 메뉴에 폴리곤 프라이미티브스, 여기에 큐브 상자를 하나 꺼낼 건데요. 큐브의 이 체크 상자를 클릭해서 제가 폴리곤 큐브 옵션즈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에서는 여러분들이 큐브를 이제 수동으로 크기 조절을 하고 면 분할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헤이트를 5라고 만들고 헤이트 디비전을 5라고 만든 상태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큐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로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브를 만든 상태에서 영문 키패드 T키를 누르시면 만든 상태에서도 이 큐브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헤이트를 5에서 다시 1로 만들게 되면 이 큐브의 상자가 길쭉한 형태에서 정육면체 상태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도 1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큐브를 만든 상태에서도 영문 키패드 T키를 이용해서 다시 변경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큐브, 이 옵션은 잠깐 옆에다 놓을게요. 뷰포트에서는 여러 가지 뷰포트 모드가 있는데요. 그 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뷰 디스플레이 모드인데요. 단축키 숫자 키패드 1번을 누르면 로우 퀄리티 디스플레이, 있는 그대로의 하드한 표면을 보여줍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드가 1번 모드일 때의 뷰 모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 2번을 누르게 되면 미디엄 퀄리티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하드한 표면과 부드러운 표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마야로 돌아가서 숫자 키패드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뷰의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큐브를 만들었는데 동그라미가 보이죠? 큐브가 이 면이 부드러워질 때는 이런 동그라미 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큐브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형태가 지금 안에 오브젝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형태가 숫자 키패드 2번을 눌렀을 때의 형태입니다. 숫자 키패드 3번을 누르게 되면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면을 추가시켜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건데요. 숫자 키패드 3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렇게 각진 형태의 큐브가 와이어 형태로 나왔지만 지금은 와이어 형태는 사라지고 부드러운 면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4번은 디스플레이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마야로 돌아가서 4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만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1번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4번을 눌러주시면 큐브 형태의 와이어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은 디스플레이 쉐이디드라는 건데요. 질감을 표현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질감이 표현됐을 때는 5번 모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모드는 텍스처가 매핑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텍스처가 매핑된 상태였을 때도 6번 모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모드는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라이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7번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큐브가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3D 화면에서는 어떠한 라이트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인 거죠. 여기다가 제가 라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에 들어가서 라이트 메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 라이트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말 그대로 한 포인트에서 빛이 발산되는 형태의 라이트를 말합니다. 라이트를 꺼낸 다음에 라이트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옮겨 보면 지금 빛이 투과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는 면에서는 밝게 보이고요. 빛이 닿지 않는 면은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어떤 면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기즈모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이동 기즈모 W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저는 쉐이디드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디드 모드는 쉐이딩이 들어갔을 때를 보는 건데 현재는 쉐이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모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큐브를 복제해 보도록 할게요. 큐브를 복제할 때는 컨트롤 D키를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복제된 큐브를 볼 수 있죠. 이 간격대로 동일하게 큐브를 복제할 때는 Shift D키를 누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Shift D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된 큐브들을 이번에는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배치를 하고 Shift D키를 누르시면 계속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라이트들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라이트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웃라인에서 포인트 라이트만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 라이트 선택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큐브가 30개인가요? 6, 5, 30, 30개네요. 30개가 있는 큐브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Isolate Select라는 게 있습니다. Isolate Select 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선택되어 있는 큐브만 나타내고 나머지 큐브들은 숨겨줍니다. 다시 Isolate를 꺼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죠. 이번에는 이 많은 큐브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Isolate Selected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큐브만 나타나고 나머지 큐브들은 숨겨집니다. 다시 Isolate를 켜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숫자 키패드를 입력을 해서 뷰 모드를 확인했잖아요. 뷰 모드를 확인했을 때 지금 이 위에 불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라이트 모드에서 뷰 포트를 확인했는데요. Use All Light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7번 모드에서의 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텍스처 모드를 클릭했는데 지금 똑같죠? 라이트 모드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럼 텍스처 모드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텍스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텍스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눈을 꺼주고 이번에는 옆에 있는 와이어프레임 on shaded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와이어프레임이 보이는데 현재는 스무스 쉐이드 올 이 부분이 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꺼주시게 되면 와이어프레임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에 있는 부분은 뷰포트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모드를 선택하는 메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쉐이디드 모드에서 와이어프레임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눈여겨보실 부분은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4개의 뷰로 볼 수가 있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다시 1개의 뷰로 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제가 탑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탑뷰에서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4개의 뷰로 분할시켜 놓고 요번에는 퍼스펙티브 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퍼스펙티브 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굉장히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뉴들을 다 클릭해서 꺼내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시면 위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클릭하시면 뷰 모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레프트 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시면 원래 퍼스펙티브 뷰가 있던 뷰가 레프트 뷰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 모드를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뷰로 되어 있던 모드를 저는 다시 바꾸시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퍼스펙티브 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패널스에 들어가시면 오소 그래픽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프론트 뷰로 바꾸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형태의 프론트 뷰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4뷰에서도 원래 퍼스펙티브 뷰가 있던 자리에 프론트 뷰가 자리하게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저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로 다시 변경을 시켜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라이트를 설치할 건데요. 크레이트에 들어가서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를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이 라이트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이 화면에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널에 들어가시면 Look Through Selected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생성한 포인트 라이트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Alt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키고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 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였을 때 숫자 키패드 7번을 누르면 지금 현재 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크레이트에 카메라스 여기에 가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카메라 1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현재 보는 시점도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패널스의 Look Through Selected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뷰포트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면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시점은 패널스의 Look Through Selected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의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 큐브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큐브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긴 큐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컨트롤 Z를 하시면 언도가 됩니다. 저는 크레이트, 폴리곤 프라이미티브스, 큐브의 옵션 상자를 꺼내서 위스, 헤이트, 뎁스를 다 1로 만들고요. 헤이트 디비전스도 1로 만든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큐브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 현재 라이트 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뷰는 제가 눈을 끄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문 키패드 T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 큐브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마우스 중간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스 값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헤이트 값은 마우스 중간 버튼을 클릭해서 납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동하실 때는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서브 디비전 위스 값의 값을 올려서 면을 좀 분할을 시켜 볼게요. 그럼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 다음에 뎁스의 면도 이렇게 분할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 값을 올려서 약간 넓은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큐브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간 다음에 끝에 있는 두 개의 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익스트루드라는 메뉴를 사용할 건데요. 메쉬 에딧에 가면 익스트루드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지금과 같이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것은 면을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E키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축을 잡고 쭉 올리시면 면이 추가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익스트루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W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요. 컨트롤 E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면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E키를 눌러서 다시 추가하면은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또 다시 면이 추가가 되죠.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것은 면을 추가하면서 면을 새로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어주는 기능은 에딧 메시에 가시면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브릿지를 딱 클릭해 보시면 제가 선택한 면 사이에 또 다른 면들을 생성해서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이 5개 면을 선택하고 앞으로 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만들 건데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아래쪽을 보시면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선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메시 툴즈에 들어가시면 인서트 엣지 루프라고 있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는 선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제가 이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선이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가고요.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이쪽 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지금 제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 4개의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 이렇게 의자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자를 만들 때 면을 추가하고 선을 추가해서 간단한 의자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 엣지 부분, 끝에 엣지 부분이 각진 부분이 싫다 라고 할 때는 다시 엣지 선택 모드로 가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에딧 메시에 가시면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벨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에 여러 가지의 선을 추가해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축키가 있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컨트롤 B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 누르시면 지금 경계면에 선이 하나였던 게 2개로 선이 분할이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그먼트의 값을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끝에 있는 면이 부드러워지면서 둥그렇게 변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라이트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라이트가 없죠. 이때 크레이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라이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 놓으면 라이트가 이 의자를 비추는 형태로 이렇게 오브젝트 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트, 이번에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가 이 나무를 보는 시점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로테이션을 돌리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이 카메라가 정확히 이 의자의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저는 패널에 가서 Look Through Selected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카메라는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큐브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뷰포트 중앙에 큐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큐브를 잠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탑뷰로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4개의 뷰를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탑뷰는 왼쪽 끝에 있는 뷰입니다. 탑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탑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큐브의 크기를 저는 R키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하면 큐브의 크기가 커지죠. 다시 이번에는 사이드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이번에는 이 큐브의 크기를 약간 넓적하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상에 상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추가하는 기능, 우리 아까 했었죠? 메시 툴즈의 인서트 엣지 루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체크 상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시 툴즈 체크 상자 클릭, 툴 세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툴 세팅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인서트 엣지 루프 툴에 대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현재 Relative Distance from Edge, 제가 클릭하는 곳과 관련된 위치에 엣지가 추가가 되는 모드인데요. 저는 멀티플 엣지 루프, 그 다음에 엣지 숫자를 2개로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엣지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엣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2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 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엣지를 만들어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면은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엣지가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면에 페이스를 선택할게요. 페이스, 끝에 페이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택이 바로 안 되시는 분은 Q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Q키는 이 셀렉트 툴로 돌아가는 겁니다. Q키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페이스 선택 툴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는 에딧 메쉬의 베벨을 활용을 해볼게요. 에딧 메쉬의 베벨을 활용하시면 지금 이 다리가 밑에 쪽이 면이 추가로 생성이 되면서 안쪽으로 이 면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에딧 메쉬의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면을 또 생성할 수가 있죠. 이 면은 사이드 뷰를 보면서 위치 값들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맞추면은 지금 이렇게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기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겠습니다. R키를 눌러서 크기 기준모를 꺼낸 다음에 크기를 약간 안쪽으로 모았어요.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W키를 눌러서 이 책상을 안쪽에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상과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로 한번 볼까요? 패널에 들어가서 룩스루 셀렉티드 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죠. 룩스루 셀렉티드를 선택하실 때는 아웃라이너에서 저는 카메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거에 대한 룩스루 셀렉티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뷰를 이렇게 보면 현재 카메라와 이 책상이 생성된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펙티브 뷰 가시게 되면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만들고 간단하게 라이트도 하나 만들어 보고 카메라도 생성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뷰포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